네, 이번 시간에는 나스닥 주식의 강한 하방 압력, 그리고 중국 기술주의 급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목을 어거지 패권 국가, 미국에 대항하는 중국 기술주라고 지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알리바바나 텐센트 등 중국의 7대 기술 거물 기업이 올해 40% 이상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미국의 M7,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M7은 평균 약 10% 하락했다고 하죠. 이게 이제 연초 대비해서 10%지 최고점 대비해 가지고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죠. 그래서 딥시크가 나오면서 하룻밤 사이에 상황이 역전이 됐었죠. 그래서 중국이 미국의 AI 우월성 수준을 따라잡는 데 몇 년이 걸릴 것이라는 인식을 한 방에 뒤집어 버렸죠. 그래서 이후에도 인제 중국 기술 주식은 계속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랫동안 이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낙관적으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기술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알리바바와 같은 새로운 AI 도구가 쏟아지면서 랠리가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에요. 그래서 딥시크의 성공에 이어서 중국의 AI 모델은 미국의 칩 수출 제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혁신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세상에 일깨워줬다라고 논평이 나왔는데요. 미국은 참 패권 국가에 그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칩 수출을 제한한다든지, 억지로 관세를 때린다든지. 그래서 중국 AI 플레이의 모멘텀은 밸류에이션 할인을 감안할 때 상승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샤오미도 그렇지만은 알리바바도 마찬가지죠. 알리바바가 한참 떨어졌었죠. 그래서 $308까지 찍고서 한 2년 동안 계속 내리막길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2년을 횡보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제는 무섭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주식은 이제 한때 투자 불가로까지 여겨졌고, 투자자들은 뭐 개미 투자자고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중국 주식을 멀리하고 '왜 중국 주식을 사냐.' 이렇게 비웃을 때도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 주식이 여러 가지 인제 타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예외주의 일환으로 미국 주식 시장 랠리가 멈출 수 없을 것이라는 관념은 녹았겠죠. 트럼프가 인제 스스로 깨버렸죠. 그래서 세계의 무역 질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로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을 신음하게 만들고 있는 게 바로 트럼프죠. 미국의 대형 기술주는 수년간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자들이 이들 주식의 엄청난 가치 평가, 그리고 거품에 대한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수익 서프라이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죠. 요구사항이 높아지고, 실제로 엔비디아는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않는 기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의 거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이라는 이 나라가 많은 투자자에게 실행 가능한 대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기술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요인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은 정부의 지원이 있죠. 그다음이 수익 회복, 그다음에 AI의 구조적인 성장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는 뭐 칩스법을 없애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기술주가 2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거시적인 요인과 함께 수익에 대한 실망, 그리고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현재는 실제로 많은 자금이 미국에서 유럽이나 중국 마켓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 끝도 없이 미국이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끝도 없이. 그래서 경제뿐만 아니라 뭐 군사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정말 이렇게 억지를 부렸던 시기가 없었죠. 그래서 한때는 인제 세계 최강국으로서의 어떤 체면이라든지 어떤 매너도 있었지만은 인제 뭐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무조건 실리만 앞세워 가지고 나토 회원국들이 인제 돈을 안 내면은 예 "방위를 안 해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조약, 뭐 경제 조약이라든지 뭐 방위 조약 같은 거는 전부 다 미국이 주도해서 체결을 해 놓고서 이제 와서는 인제 나 몰라라 하는 거죠. 미국이 이란의 최대 압박 방침을 제어하기는 가운데 이란의 석유 수출을 사실상 전면 차단하는 강경 조치를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장관이 이란에 하루 150만 배럴 수출량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이란 경제를 붕괴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핵 때문이죠. 핵 때문에 그런 거지만. 그래서 이란의 법정 통화 가치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라고 이제 캐나다 외무장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요. "이런 사이코 드라마를 30 일마다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가 뭐 한 달 유예한다고 했다가 도대체 속을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CNN에서는 트럼프의 채찍질 리더십의 세계가 이제 마침내 지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전부 다 등을 돌렸어요. 심지어 이제 공화당에서도 트럼프가 관세 정책의 역풍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한편 미국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공무원 해고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웬 윌콕스라고 노동관계위원회 이사가 해고를 당했다고 하죠. 근데 이제 복직 청구 소송을 했는데 그걸 인용을 했다라는 보도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그러면서 위원을 마음대로 해고할 권한도 없고 원고를 해고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자신의 헌법적 권한에 대한 해석은 완전히 잘못됐다. 그리고 헌법과 판례는 의회가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제한하고 법원이 행정부의 불법 조치를 금하도록 허용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 잘못된 행동들을 연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가라는 거를 이제 주위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도 결코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그런 취지의 판결이죠. 네. 그래서 이제 하원에서는 스스로 왕이나 독재자의 이미지를 선전하는 대통령은 미국 헌법에 따른 역할을 근본적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인제 미중 간의 챗봇 싸움이 인제는 미국이 밀리는 구도다라는 거죠. 처음에 인제 오픈 AI가 인제 생성형 AI 챗봇을 갖고 나왔을 때만 해도 '아 정말 역시 미국이구나.'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그걸 카피하고 더 발전시키는 중국 기술주들한테 밀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AI 스타트업 모니카 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인제 마누스라고 명명한 AI 비서를 공개했는데 지금까지의 어떤 AI 에이전트하고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2의 딥시크 쇼크다. 이런 논평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마누스가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복잡한 업무를 수행해서 완벽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인제 자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누스는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일반 AI 비서로 단순히 생각만 하지 않고 결과물을 만든다라는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 여행 계획과 테슬라 주가에 대한 심층 분석 그리고 엔비디아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뉴욕 부동산 구입 절차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 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요게 실제라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느낌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AI 비서의 성능을 검증하는 가이아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최근에 출시했던 딥 리서치라고 하는 AI 비서를 앞섰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동 창업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것은 단지 또 하나의 챗봇이 아니라 개념과 실행의 간극을 채우는 진정한 자율 비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과거에는 중국의 기술 뭐 중국의 제조업 이런 거를 굉장히 무시를 했었죠. 그래서 뭐 대륙의 뭐 이런 대륙의 실수 이래 가지고 중국 하면은 이제 '불량품을 만드는 나라다.' 했는데 어느새 미국의 턱밑까지 쫓아왔고 미국을 위협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미국은 그 가장 선두에 있다는 그 환상에 젖어 가지고 성장이 좀 정체가 돼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인제 마누스를 개발한 모니카 창업팀이 대부분 이제 90 년대 출생자고 중국 국내파가 많다라고 하는 것도 인제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 뭔가 기술을 배우기 위해 미국을 유학하고 그런 시대가 인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미국을 기술적으로 턱밑까지 따라온 그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